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 네, 두 번째는 김정은의 말하자면 이미지 세탁. 네. 정말 이거는 아낌없는 찬사를 지금 남한의 웹사이트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은 너무 솔직하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부자관계 같다. 거기다가 김정은이 귀엽다. 뭐 사인을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통통하고 이쁘다. 와, 김정은이 어떤 독재자인가. 그 수많은 북한 주민을 굶겨 죽였고요. 자기의 고모부 총살시켰고요. 그 다음에 총살이 아니라 폭탄으로. 그렇죠.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김정남을 그런 식으로 독살을 시킨 거 아닙니까? 게다가 독침으로. 그다음에 민민무력상 이렇게 네. 말해서 국방부 장관이 네. 졸았다고 죽여버린 네. 인간이에요. 아니 한 국가의 장관이 졸았다고 죽여버리고 자기 네. 고모부를 반역했다면서 포로 죽여버리고 형을 죽인 그런 사람이 오케이 뭐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는데 이제 제가 지금 그제밤이었죠. 네. 그제밤에 평양 그 경기장에서 네. 15만 명 평양 시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참 획기적인 것이었죠. 저는 연설한 거 좋게 봤습니다. 뭐 획기적이었고 뭐 남한 대통령이 왔다는 걸 북한 주민에게 알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또 일단 연설문을 써준 친구가 있었겠죠. 그렇죠. 사람이 비서관이 연설한 비서관이 써줬을 거고 문재인 대통령 그거 보고 뭐 그대로 받아들이고 약간 수정을 했을 거고 했을 텐데 이분들의 생각이 이렇구나라는 것. 첫 번째, 어려운 시절에도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 자, 자존심을 지킨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불굴의 용기를 봤다. 자, 이야기는 전형적인 북한의 우호적인 주사파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을 내재적으로 이해하자. 그렇죠. 내재적으로. 북한의 처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북한이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지들이 독재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북한은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저건 김씨왕조 국가입니다. 21세기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김씨왕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지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었던 거죠. 지들이 표기하고 남한에 대한 뭐 남침 의도라든지 아니면 뭐 핵무기 가지는 그런 포기하고 나오면은 미국이 제재하지도 않아요. 제재할 이유도 없어요. 미국이 북한에 뭐 중요한 제재합니까? 그 때문에 웅크리고 와서 독재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 지키면서 불굴의 투지를 용기를 봤다? 대체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무서운 얘기인 게 이게 김정은의 말하자면은 핵무기 개발하고도 이게 겹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말하자면은 자주력을 위해서 북한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민족의 자존심, 민족의 자긍심을 위해서 우리는 핵을 우리의 자위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방위 수단으로 써야 된다. 바로 그 얘기하고 딱 겹쳐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써준 사람이 누군지 좀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쓴 대로 읽기만 하겠습니까? 거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최고의 그 필독서이자 감동 깊은 책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데 그 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민족의 자존심 불굴의 용기를 봤다. 어려운 시절에도. 이제 이게 북한의 지금 고난의 행군, 94년 이후 고난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북한 역사의 전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미국은 압제자, 북한은 피해자. 그렇죠. 일단 그 구도로 지금 시각을 본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려운 시절을 맞는 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입니다. 이들이 지들의 정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솔직히 한 말로. 지금 평양에서 김정은이 그 샴페인 수십만 원짜리 하고 있을 때 아우지 탄광에서 수십만 명 정치범도 죽고 있고 지금 저 시골 가면은 굶주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자,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에게 아낌없는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거죠. 물론 이런 말 어떻게 회담의 파트너니까 할 수 있습니다. 뭐
2명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거야. 야, 당신 말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다 중계가 됐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15만 명 평양 시민 가운데서도 평양 시민도 혜택 받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불만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 어떻게 김정은을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혹시 장성택하고 관계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북한 사정을 제대로 알고 한 이야기나? 찬사를 보낸다. 김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목을 죽이고 형님 죽이고 졸고 있다고 장관들 사형시켜버리고 이런 사람을 찬사를 박수를 보낸다? 물론 여기서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덕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민족의 하해를 같이 놀아갑시다. 우리가 통일을 바라해서 같이 놀아갑시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김정은에게 찬사를 보아 박수를 보낸다? 굳이 그 이야기를 거기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굳이 해야 되는 거를 떠나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얼굴에다가 저는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총 한 번 쥐어보지 않는 학도병들이 6.25 때요. 6.25 다음날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 현충원에 가면은 그들이 숨진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950년 6월 27일, 6월 28일이래요. 이틀, 3일 숨진 거예요. 북한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동족 상잔의 전쟁을. 근데 아낌없는 찬사를 과연 그 손자에게, 그리고 김정은이 사죄를 했습니까? 적어도 자기가 개입했던 천안함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사죄를 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 아니라 지옥에 끌려가서 또는 인질이 돼서도 해야 되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자발적으로 그런 연설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면 김정은의 악정과 폭정을 피해서 남한에 와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 뭡니까? 그렇죠. 탈북자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저렇게 찬사를 보내면 훌륭한 지도자 밑에 있지 않고 남한에 와서 이렇게 살고 많은 분들 고생하세요. 그런 분들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 물론 평양 많이 바뀌었습니다. 평양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건 맞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발전상인가? 평양은 앞으로 얘기했지만 거대한 세트장입니다. 그럼요. 거대한 세트장을 보면서 250만 명 북한에서의 특권층이 사는 이 도시를 보면서 평양의 발전상을 봤다. 강남 집값 망 오르니까는 와 역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봤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정말 이 김정은한테 그동안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잘 해보자 이런 마음이 보수층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한 걸 보면서 너무 저는 불안해지고 앞날이 더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이번에 한번 이성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다정한 연인이라는 말을 했고 부자 관계 이렇게 했는데 정치인은요 절대로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거는 맹목이라는 치명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김정은도 귀여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이래가면서 다독거리면서 다정한 연인이라고 그러는데 정치인은요 절대로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은 일종의 정신병하고 그 괴가 똑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미쳐버리겠어. 미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의 약점조차도 다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번에 평양에서 한 합의문에 참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라고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고 영구적 폐기라고 했는데 불가역적인 폐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트럼프가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신뢰관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북한이 절대로 아니에요. 북한은 그동안 뭐 했어요? 정말 그렇게 북핵 폐기를 하면서 경제 개발을 하는데 지금 김정은이 꽂혀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진작 했어야죠. 그런 거 안 하면서 북한 핵무기말을 계속 개발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정권도 김대중 정권도 엄청나게 줬어요. 먹고 튄 거 아닙니까? 먹튀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지금에 와서 경제 개발에만 집중하고 싶다? 왜? 북한 핵 완성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그날 이제 공동 발표하는 거 생방송을 봤습니다. 볼 때
김정은이 굉장히 얼굴 찡그리고 나왔어요. 네. 찡그리고 나왔어. 저는 이제 이건 뭐 저의 분석입니다. 아마 제 분석이 장관도 북한 문제가는 네. 아직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김정은한테 당신 입으로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전 세계가. 이 말 해라. 네. 김정은이 아마 거부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거지를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네. 김정은이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난 그건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급했어요. 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비핵화 김정은 입으로 듣지를 못하는데 당신 혼자 듣고 와가지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라고 하니까 그날 김정은을 설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약간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나서 어찌됐든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읽은 내용이 또 이제 해석이 다른 거예요. 네. 그에 대해서 비핵화의 기준도 틀린 거고 비핵화에서 그건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꾸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김정은의 북한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네. 애매모호하게 해석해서 애매모호하게 트럼프한테 이야기하고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애매모호한 결과는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그냥 끌어가는 거고 그럼 북한의 제재는 이제 시간 풀면 미국도 이제 결국은 몇 년 못합니다. 네. 국제 제재라는 것이요 2년 이상 끌 수가 없습니다. 3년 가면 다운이 돼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피로도가 있는 거거든요. 제재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2, 3년 뒤에 미국도 뭐 트럼프도 바뀐다든지 하면은 북한 제재 풀리면 이대로 가는 겁니다. 한반도에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핵 무력 지금 뭐 60개를 가지고 있는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핵포탄 가진 상태에서 하면서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제일 우려스러운데 북한에서 확실한 걸 벗어오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발언을 선의로 인정해서 박수치고 가져온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그 점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남쪽 대통령이라는 건 제가 위원회 소집했다는 게 네. 대한민국 현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네. 한반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의 대통령인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인구가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 정신 어긋나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 대통령은요, 표현을 이번에 여러분들 두 정상이 이야기하면서 나는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네. 저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쓴 겁니다. 그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뭐뭐 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라고 하더라도 문제 삼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남쪽 대통령으로서 물론 이해가는 부분은 하나는 있어요. 저도 북한 사람들 만나면 나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남쪽이란 우리 남쪽 주민들은 북쪽 주민들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TV에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으로서 이건 아닙니다. 그럼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데서 거기서 평양시민 누구 하나 문제 삼는 사람 없어요. 김정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쓸 땐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 김정 쓰고 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제 쓰는 겁니다. 합의서에도. 그런데 굳이 거기서 남쪽 대통령 표현을 왜 하는 건지, 왜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위헌적인 행동을 하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때 모 대통령이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라고 얘기했죠.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건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정말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저는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5천만 현재 한반도 남쪽에 있는 5천만 민족의 기본적인 대표성 갈 뿐만 아니라 전체 한민족 8천만 명의 대표성을 동시에 갖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정통성, 한민족의 정통성은 우리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남쪽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8천만 명, 아니 2,500만 명을 억누르고 하면 독재자와 같은 급입니까? 같은 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표현 하나하나. 물론 북한이라는 실체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워딩 하나에는 자존심을
가지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독재자에게 아낌없는 찬사. 정말 이번에 푸마가 다시 한번 부상하고요. 푸마를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이 편안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살 당하지 말고요. 때를 잘못 만나갖고. 때를 네. 잘못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삼땡수. 우리 앞으로도 뭐 사 먹기는 하겠지만 정말 그 회사는 땡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회사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직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복잡하게 됐어요. 원래 그랬다가 뭐 넘어가고 그래요? 이러는데 네. 하여튼.